자, 4단원의 먼 후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단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 운율, 반어, 역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 문학 작품이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이 있대요.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이러이러한 방법을 쓴대요. 뭘 쓴대요? 운율, 반어, 역설, 풍자 같은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한대요. 그럼 얘네들은 다양한 표현 방법들 중에 하나들이겠지. 이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뭐를 남길까? 어떤 깊은 여운을 남길 수도 있고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겠죠. 작품의 의미를 더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대요. 이거 풀어보고. 그래서 이제 운율이란 별표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나 리듬을 말해요. 결론은 뭐 리듬감. 그러니까 형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첫째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 시어, 시구를 반복하는 반복법. 그러니까 첫째는 이런 소리나 단어 같은 걸 반복하는 거고, 둘째는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 셋째는 끊어읽기를 반복하는 거, 넷째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얘네 다 형성하는 요소는 반복을 통해서 형성을 하는데, 그죠? 그 반복을 뭐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 소리나 단어 같은 걸 하는 건지, 글자 수를 하는 건지, 끊어읽기를 하는 건지, 문장 구조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볼게요.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에서 지금 반복되는 게 소리가 리을 소리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리을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야솟아라 해야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솟아라, 이렇게 비슷한 시구는 시의 일부분, 시의 구절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수가 산 너머 남촌에는 7글자, 누가 살길래 5글자, 해마다 봄바람이 7글자, 나무로 오네 5글자, 이렇게 7호조라고 하거든. 7자 5자로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보란 끊어 읽는 정도인데 이렇게 세 덩어리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렇게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렇게 3번씩 끊어 읽는 거를 삼음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가 뭐하는 걸 보니 뭐가 좋아, 뭐하는 걸 보니 뭐가 좋아, 이런 형식으로 반복하기도 한다. 그럼 이렇게 반복하면은 시를 소리내어 읽는 재미를 주기도 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의미를 강조한다는 거는 내가 작가가 반복되는 표현으로 좀 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럼 독자는 기억에 남겠지. 시 전체적인 분위기 형성하고 하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여기서 정서라는 것은 감정,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 반어입니다. 별표. 반어란 말 그대로 말을 반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이나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시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안 흘릴 거야 거든. 눈물 안 흘릴 건데 막 이거 막 시 쓰고 있고 막 그리워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픈 마음을 반어적으로 말을 반대로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속뜻이나 의도를 더 강조할 수 있고 상황을 더 강렬하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 반어는 여기 문제니까 또 풀어보시고요. 운율은 여기 문제. 그래서 2번, 3번까지 해서 옆 페이지 풀어보고 넘어가세요.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다 풀고 오세요. 자, 그럼 우리는 먼 후일이라는 김소월 시인의 시를 읊어보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냐면 화자가 처한 상황,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화자의 정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운율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어법, 그리고 그 효과,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온다고 보면 돼. 볼게요. 1년부터 먼 훗날 끊어요.
당신이 끊어요. 찾으시면 끊어요.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지금 몇 덩어리로 끊어 읽었어, 쌤이? 세 덩어리. 이걸 뭐라 그랬죠? 오케이, 삼음보. 그럼 삼음보를 통해서 뭘 형성하고 있지?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앞에서 했었죠? 끊어 읽는 그런 정도에 따라 운율이 형성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줄 다시 볼게요. 자, 먼 훗날 이래요. 먼 훗날이면은 미래의 언젠가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가정법이죠. 뭐뭐 한다면. if죠, 영어로. 너희 싫어하는 영어 좋아하나? 아무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나를 찾는다면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째는 일단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는구나. 둘째, 당신이 찾는다는 거는 지금 현재는 당신이 없어, 내 옆에. 그치? 이거를 뭐라 하냐면 부재하다라고 해요. 있지 않다. 부재중 전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너가 그때 나를 찾는다면 아래줄 보면 그때 나는 잊었어요 라고 할 거래. 자, 여기 잊었노라 동그라미 해볼게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지. 자, 그러면 먼 훗날 당신이 찾을 때 나는 그때 잊었어요 라고 할 거래. 이거는 사실 반어잖아요. 그죠? 어떻게 반어이니까 사실 나는 못 잊었어. 당신은 잊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번 말하니까 아랫줄에 4번 다 나오잖아. 강조하고 있죠. 잊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안 잊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반어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당신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화자의 바람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때의 내 말이 나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라는 거는 이제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 화자는 말하는 이죠. 시에서. 그죠? 시의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시는 맞는 거야. 그죠? 그래서 1년 끝났고요. 2연입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자, 나무란다는 거는 뭐 나무 트리가 아니에요, 얘들아. 이거 혼낸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당신은 속으로 혼낼까? 먼 훗날 언젠가 찾을 때 잊었다 라고 하면 그게 섭섭해서 너 나 잊었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혹시 그걸 때문에 자기를 나무란다면, 그러면 이때 이제 당신의 마음은 나가 당신을 잊은 것이 서운해서. 그래서 이제 뭐라 한다면 그때 이제 바로 잊은 건 아니고 사실 무척 그리다가, 봐봐요, 직접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지. 사실은 그립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리다가 결국 뭐다? 그리움 이라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3년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그래도 잊었잖아. 너 결국 잊었다며. 이렇게 뭐라 한다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믿기지 않아서, 뭐가 믿기지 않는데? 이별이 믿기지 않아서. 그럼 얘들아, 이별이 믿기지 않으면 사실 안 잊어지지. 근데 잊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어법인 거야. 그죠? 그래서 마지막년,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었대. 오늘은 언제야? 현재죠, 현재. 어제는 언제? 과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과거도 안 잊었대. 그럼 사실상 안 잊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서는 뭐야? 잊지 못하는 정서. 근데 오늘도 안 잊고 어제도 안 잊었는데 어떻게 먼 훗날 그때 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어에 해당을 하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첫째, 먼 훗날 당신을 만날 그날까지 결코 결이 아니라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지금도 못 잊었고 예전도 못 잊었지만 미래에는 잊었어 라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당신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결국은 결코 못 잊을 거다 라는 말을 자존심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반어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첫째 뭐였어요? 삼음보. 이걸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세 번씩 끊어있는 걸 말했지. 둘째는 뭐야? 잊었노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셋째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하노라 라는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요? 삼음보. 둘째는 같은 시어. 어떤 같은 시어? 잊었노라. 세 번째는 같은 문장 구조. 뭐뭐 한다면 뭐뭐 하노라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문제 또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뒤로 올게요. 자, 그럼 결론. 먼 후일이라는 시는 현대시이면서 자유시 그리고 서정시예요. 자, 서정시라는 말은 감정이 드러나 있다. 자유시는 형식이 자유롭다. 현대시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시다. 제재는 이별이고요. 주제는 떠난 입을 잊을 수 없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거죠. 자, 특징 중요합니다. 별표할게요. 우리 모든 작품에서는 얘들아 특징은 꼭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험 치기 전까지 특징은 반드시 암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첫 번째, 미래의 어떤 상황을 가정했지 뭐뭐 한다면. 그래서 시의 흐름을 전개하고 있고, 두 번째, 반어를 사용할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 잊었노라,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는 게 3개 있었어요. 첫째는 같은 시어를 반복했고요. 어떤 시어? 잊었노라. 둘째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어요. 당신이 뭐뭐 한다면 나는 뭐뭐 하노라. 세 번째, 삼음보. 3번 끊어 읽었지. 이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시의 짜임은 처음에는 자기가 먼 훗날 이미 찾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잊었다 할 거지, 혼내도 잊었다 할 거고, 계속 나무라도 잊었다 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잊었다 하는지 좀 다르지만, 그지? 뭐 그리워하다가 뭐 이렇게 잊었다. 이을 잊지 못하는 화자 애절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처지와 정서예요. 자,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때? 당신과 뭐한 상황, 이별한 상황. 화자 당신의 관계는, 화자는 당신과 헤어진 사람이고 당신은 화자가 잊지 못하는 그 또는 그녀겠지. 그죠? 그래서 정서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자, 운율과 그 효과예요. 일단은 이거 지금 사문보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런 단어들이 또 뭐뭐 하면 뭐뭐 하느라 문장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읽는 재미도 있고 기억에도 남고 의미도 강조하고요. 시의 분위기와 화자의 정서, 생각, 감정을 더 잘 드러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에서 잊었노라 라는 걸 통해 표현이 됐는데요. 이건 반대로 말하는 것으로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걸 통해서 화자의 마음이 인상 깊게 드러나고 또 속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감상을 추측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거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십시오. 페이지는 139쪽까지요. 그리고 채점하고 이제 오답 공부도 해보자.